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뭐, 날씨만큼이나 막 짜증이 이빠이 나는 어떤 그런 날이에요. 주식도, 그죠? 금요일 폭락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막 이런 공부도 하고, 관세도 공부하고, 뭔가 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죠? 너무 걱정되죠. 우려되죠. 그래서, 또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서 또 막 이래 또 급하게 또 생각나는 대로 막 설명을 드려요. 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이란 게 그래요. 만일하게 공평하진 않아요. 내한테 그죠? 부동산을 탁 틀어 막으니까 나는 강남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막 휘어잡으니까 그 돈이 혹시 주식시장으로 흘러오지 않을까? 이거, 괜찮은 법이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강분을 할 일이죠.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 하니까 다시 그 돈을 빼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거나 나라에서 장투를 하지 마라. 주식 장투는 개뿔. 왜 장투를 해? 열심히 사고 팔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서학개미를 가버려라. 꼴도 배기 싫은 개미 XX더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간단하죠. 대주주 요건 50억을 10억으로 확 해버리면 40억치 무조건 팔아치워야 되니까. 팔고 떠나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떠나겠지. 서학개미 돼서 나가겠지. 아니면 코인 하러 가든지. 뭐 부동산을 하든지.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대한민국의 기재부에서 지금 최고의 목적은 개미 박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다. 별 영향 없다. 그죠? 그건 그냥 개인들의 착각이다. 실제 해도 아무 영향 없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 50억, 돈 많은 50억, 그 50억을 왜 걱정하는데 누구가 50억도 없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왜 금수저를 걱정하는데.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50억도 없는 것들이 10억 완해서 누구 10억 있어? 10억 넘어? 투자금액 10억 넘어? 투자금액 10억 넘는 사람들 계산해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지. 대부분의 1,400만 개미들은 10억 넘는 사람 없어. 뭐 거짓 같은 것들이 무슨 걱정 그런 말, 그런 의미. 그거를 점잖하게 표현하면요. 표현을 하면 어때요? 대주주 기준 완화는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관세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했어. 주식이 빠방 폭락했어. 에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3,200포인트, 3,300포인트 이만큼 올라가지고 빠지는 거. 주식은 뭐 오르다 빠지고 하는 거지. 그거 좀 빠졌다가 뭐 죽는 소리를 해샀냐. 크크크크. 지금 그런 상태. 상법 개정. 그죠? 상법 개정 해가지고 뭔가 막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웬걸? 결론은 상법 개정은 슬그머니 다 사라지고 없어. 그죠? 사라지고 없고 갑자기 막 개미 박멸, 개미 때려잡기로 지금 시장이 돌변하고 있어. 아군인 줄 알았더만 당선되고 나니까 적으로 돌변하는 느낌. 그러니까 더 분한 것 같아요. 앞전 정부가 그리울 때도 있구나. 참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죠? 어떻게 될까? 이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 끝까지 강행한다 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특히 코스닥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는 현실. 근데 이미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왜요? 눈치 싹 보다가 말 겁나 잘 바꾸거든. 지금요.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 제한적이다, 막 큰 소리 쳐. 근데 계속 폭락해. 내년에, 내후년에 선거를 해야 돼.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어떡해? 와, 이거 일하다 우리 절대 나는 거 아니야? 야, 취소해. 그러면 슬 바꾸겠죠. 그게 무서운 거야. 에이, 짜증나, 성질나, 주식 왕창 다 팔아치우고 나니까 없던 일로 할게요 하고 바꿔버리면 낙동강 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어디 터지는 거 알면서도 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꼬라지를 한번 보자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죠? 법이란 게 그래요. 법이란 게. 그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죠? 이 법안을 발의한 모시기 의원. 그래가지고 주식 안 해봤는데 나는. 안 해봤대요. 안 해본 사람이 뭐 법을 뭐 발의한대요. 그게 맞대요. 계속 뭐 싸우고 있는 거죠. 어찌할란지 모르겠어. 이소영 의원, 이현주 의원, 그죠? 나가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50억 계속 유지해라. 열심히 투쟁을 해줬어. 저는 참 고마워요. 나중에 그 선거 뭐 어디 출마하면 뭐 휴가 내고 가서 선거 운동이라도 막 해주고 싶어요. 반대는 그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플 달고 싶어요. 헛수압이 이런 거,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뭐, 바늘로 안 찌르고 그냥 이쁘다. 그렇게는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어쨌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또, 그죠? 또, 이 교묘하게, 그죠? 이 장을 죽이는 법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또 뭐가 있어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출범. 이거 사람들이 다 망각을 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출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주가 조작하면 나쁜 거잖아. 이거 좋은 거지 뭐. 그게 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그 바로 퇴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황당한 법인지 알아요?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 조작한 그놈들 처벌해야지. 왜 내 주식이 상폐당하는데? 이게 정말 악법이에요. 뭔지 알아요? 배임 횡령. 배임 횡령하면 거래정지 바로 시켜. 그죠? 거래정지 바로 시켜. 대주주가 배임 횡령했는데 왜 내 주식이 거래정지 당하고 상폐당하는데? 이건 정말 멍청한 잘못된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근데 내가 내 주식을 누가 그 회사 직원의 돈을 갖고 튀었는데 왜 내 주식이 거래 정지돼가 상폐돼? 그 주식을 그 회사의 직원이 횡령을 할지 안 할지 내가 그것까지 점을 치가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데가 우리나라 코스닥이에요. 거래소도 똑같죠. 근데 거래소는 그나마 검증이 잘 돼가 있고 오랜 역사가 있고 덩치가 있어. 일명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코스닥은 시스템에 나발이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야. 누가 돈을 갖고 튀어도 튄 줄도 몰라. 근데 나중에 대주주 아들이 70억 횡령했던데요. 그러면서 바로 거래 정지돼. 1년, 2년, 3년 동안 거래 정지 당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또 상폐돼. 상폐되고 나면 대주주 아들은 크크크크 웃죠. 왜? 뭐 코스닥 등록돼가 있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 주식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상폐돼가지고 열에 있으면 어차피 내 회사는 계속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출범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가 조작해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로 상폐. 이 말은요, 부실주들 무슨 테마 해가지고 막 급등시켜. 그 차트 보고 사러 들어갔다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상폐. 이런 날벼락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코스닥에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이게 무서운 법인지. 개인들은 몰라. 관심도 없어. 재수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테마라고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그냥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기업이는 어떤 경우에도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급등을 하는 한이 있어도. 급등하든지 말든지 부실기업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나중에 실감할 거예요.
그만큼 얘는 좀 파장이 클 수도 있는데 뭐 관심이 없어. 그죠?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코스닥, 특히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은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그죠? 매일같이 상장시켜. 그러니까 도박판 벌어지죠. 제가 맨날 설명드리죠. 우리나라 코스닥 특징은 뭐예요? 기관들 단합해가지고 공모밴드 최상단 만들어가, 그것도 돈 더 엎어가, 물량 받아가, 첫날 이만큼 띄어서 다 투아, 다 팔아챙겨. 그리고 끝. 이 회사는 1년 내도록 끝없이 추락추락 흘러내려. 그죠? 그게 딱 공식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전부 시시시시 하죠. 왜? 돈 받아 모여야 되니까. 돈 벌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나라, 국민들은 그죠? 공모주 도박 펼쳐지면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아. 난타전을 펼쳐. 그럼 정권사는 거래세 챙겨서, 수수료 챙겨서 좋고, 나라는 세금 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이니까. 쉽. 그런 것 같아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출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 공모주 도박판, 그거나 단속해야죠. 그거나 똑바로 잡을 생각해야지. 지구가 주가 조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속을 한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이 공모주라는 게 그래요. 공모주라는 게. 무조건 도박하면 펼쳐지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좋고 나쁘고 없어요. 다. 그리고 뭐죠? 기술 특례 상장. 희한한 나라예요. 그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가 주식 수가 한 6천 종목, 한 이 정도 되나요? 근데, 그죠? 엔비디아 시총만도 못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따져도 엔비디아만도 못한 이런 나라에서 주식 수가, 그죠? 2,600개 한 이래 돼요. 그죠? 일본이 한 3천 몇백 개 되긴, 한 3,500개 되나? 주식 수는 왜 이래 많아, 우리나라는? 끝없이 등록. 완전 도박판이에요. 책임지는 분 아무도 없어. 이게 현실인데. 그나마 그저 상법 개정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막 뭔가를 좀 잘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그거다 찬물 건져보고, 그죠? 난장판을 만들어보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 좀 기가 찬다. 어떤 그런 현실. 자사주, 그죠?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자사주는 매입 즉시 소각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그럼 바보야?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사주를 매수해? 자사주 매수 아무도 안 하지. 골 때는 법이죠. 뭔가를 살살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때리잡아. 흑백 논리야. 자사주 소각 안 하면 법으로 처벌해버리겠어. 무조건 소각을 만들어버릴게. 그럼 자사주 아무도 소각 안 하지. 매수 자체를 안 하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희한해요. 어쨌거나 지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소영, 이현주 의원 열심히 막 하라 하고 또 그죠 개인들도 막 거기다가 막 난리야. 열심히 막 전화질하고 악플. 저도 막 온데 지금 댓글 달고 있어요. 이러다 또 댓글 부대, 댓글 공작해가 처벌 받으려나? 뭐 열심히 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막 해가지고 막 하죠. 진땡땡 막 해가지고 욕도 해요. 정책위원장이죠. 정책위원장. 정책위원장이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어요.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정책위원장께서 주식 10억, 양도소득세, 대주주 이 범주를 10억으로 확 낮춰놨어. 이게 어떻게 될지. 그죠? 심각해요. 양도 차익의 20에서 25%를 과세를 때린다는데 국장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 사수하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런지. 그죠? 어떻게 이게 있겠습니까? 그죠?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양도, 그냥 대주주, 이 기준, 이렇게 확 줄여도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소영, 이현주 의원은 문제 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문제 없다. 이거. 왜 문제 없다 하는데? 너는 주식도 안 해봤다면서. 그거는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요. 그게 뭔데요?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과세 기준, 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쭉 읽어보고 하니까, 뭐 대주주 요건, 이런 50억에서 10억 해도 별 영향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이거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봐야 되겠네? 쭈쭈쭈 하고 보니까, 그런 내용 없어. 반대야, 반대. 영향이 크다고 되어 있어. 영향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영향 없다고 되어 있다고 우기고 있어. 이거 말이 돼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양도세로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그거 투자 기회지 않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언인지 조롱인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 어쨌거나 지금 막 그런 상태야. 그죠? 좋은 거는 없어. 막 주가 폭락하고 난리야. 근데 어떠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원내대표죠. 그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맞나? 김병기 원내대표. 이분이 그래요. 당내 특위 구성해가지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메시지. 검토해볼게. 검토만 해본대요, 검토만. 그죠? 검토만 해본다. 근데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건데? 한 달, 두 달? 내년에까지? 다음 대선까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가면 바뀔까요? 정책위원장 생각이 바뀔까요? 정책위원장 생각은 예전에 그죠? 앞전에도 싸웠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부활해야 된다, 안 된다, 난리를 치겠잖아요. 저도 그때 이소영 의원 처음 봤거든요. 이 사람 너무 고마워. 우리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끝까지 싸워주네. 근데 그때 진성준 의원, 그죠? 강행해야 된다고.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었어요. 근데 다시 또 그 악몽이 지금 부활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생각 쉽게 바꿀까요?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 야, 이 정도로 폭락했는데 지가 끝까지 버티겠어? 바꿀 수밖에 없어? 그거는 위험. 무조건 확인. 그죠? 1,400만 주식 투자가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래요. 1,400만 빼고 나머지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한테 너그 금수저라고 내가 다 찌를 거다. 일러버릴 거다. 그래서 금수저들을 위한 이 법이 옳은 거냐. 금수저한테 돈을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틀렸냐? 내 말이 틀렸냐? 지금 그런 상태죠. 이게 쉽게 수긍하겠어요? 인정해 주겠어요? sorry. 미안. 다시 10억에서 50억 되돌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sorry. 이렇게 할까요? 모르죠. 할 수 있는 건 뭐다? 확인. 그죠? 상법 개정도 그래요. 이 정부 들어와 딱 하나 해서 상법 개정. 그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거 딱 하나 통과. 나머지는 막 전부 보류. 어쨌든 그거. 이거라도 어디야. 이게 어디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상해지죠. 한국 거래소는 나와가지고 기업 분할 그래도 괜찮아.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그죠? 무슨 바보로 하는 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뭔가 상법 개정이 점점 변질되고 있어. 이상하고 있어. 누군가가 로비를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상법 개정이 뭐예요? 우리가 개인들이, 그죠? 일반 주주들이 막 그거 회사 협박해가지고 단체 행동해가지고 배당금이나 좀 뜯어내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거예요.
그게 상법개정이야? 그런 거 아니죠. 지금까지 해온 거를 봐야지.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이 난리를 치고 상법개정을 통과시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주식 그죠? 한 7년 이래 한 것 같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봤어요. 그죠? 대한민국 딱 하면요. 한국은 총수 일가의 어떤 전행, 행포,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똑같은 주주인데, 자기네들은 그냥, 그죠? 자기 왕국이야, 왕국.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가면 뭐예요? 오너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처음에 다 포함돼요. 배당이란 거는 아예 안 주고, 지들끼리 다. 그죠? 온 친인척 끌어모아가 너 이사해라, 너 뭐 해라, 너 회사 하나 차려라. 여기서 이익 다 가져가 버려라.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기업 분할. 그죠? 기업 분할이라는 건 진짜 날강도예요, 날강도.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그런 걸 뜯어 말리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하는 거예요.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예요.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 그죠? 이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야, 꼴찌. 주주한원 OECD 국가에서 꼴찌. 중국보다 우리가 주주한원율이 훨씬 낮아요. 우리가 맨날 중국 하죠.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 쪽팔리죠. 근데 무슨 장투를 해? 미국은 주주한원율이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미장 가는 거야. 물론 모든 회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표 회사. 그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는데 뭐 배당이나 좀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면서 상법 개정의 문제점 이런 걸 막, 그죠? 설파하고 있어. 상법 개정을 해서, 그죠?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일단은 투명하게 해라. 꼼수로, 회장님이 지시 내려오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투명하게 해라. 왜 하는지. 그리고 정당하게 해라. 합법적이면 해라. 그죠? 투명하게, 정당하게. 그죠? 뭔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면 되지. 뭐가? 그렇게 하면 회장님이 제때리 집어 던지잖아. 그래서 안 돼. 지금 그런 거죠. 배당도 안 줘. 왜? 내 돈인데? 그게 왜 너희한테 줘야 돼? 내 아들 나눠줘야 되는데? 회사 하나 떡 해놨고, 그죠? 회사 하나 해놓고, 막 이리저리 장난을 치고, 조금 있다가 돈은 없고, 뭔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알짜배기니까 얘를 떼내가지고 분할상장해요. 가면 이 집은 100% 다, 오너, 가족들이 다 갖고, 100% 갖고, 거기서 좀 떼내가 상장해가지고 또 돈 챙기고, 2번 타는 보일러.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떼돈 벌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상법 개정. 그거 어쩌든지 막아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폭락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건 없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뭐 이소영, 뭐 이현주 의원 가가 댓글 달고 화이팅 해주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 XX 어쩌고 뭐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그리고 뭐죠? 이번 이런 일이 생기면요. 무조건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노. 꼴도 보기 싫어. 덮어놨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나는 미리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하루 딱 쳐다보고 에이 안 나타나네. 에이 몰빵. 심심하니까 몰빵. 오늘 한가해서 몰빵.
주식 계좌에 돈이 많아서 심심해서 한번 사보고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가 반성을 해보고 그런 시간도 가져봐야 돼요.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끝내버리면 똑같은 실수 다음에 또 해요. 실수를 했으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속이 쓰려, 아파. 그러면 내가 주식 100% 다 쥐고 있는지,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스스로가 진단을 막 해보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어. 주식은 취미가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금전적으로 치명타를 입어요. 그때 울고불고 해야 늦었어. 주식은요, 끝없는 게임이에요. 끝없는 머니 게임. 끝없는 지뢰밟기. 오늘 털리고 내일 털리고 모레 털려. 왜?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날 공부를 해야죠. 맨날 공부를 하고 시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내다보는지 2주일을 내다보는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판다 그랬죠. 미리 판다. 왜 미리 팔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팔면 되지. 그때 늦다 그랬죠. 악재가 터지고 나면 그때 대폭 나가는데 그때 팔면 똥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를 때 위험이 감지되면 오를 때 찔끔찔끔 미리 팔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응을 미리 하든지 아니면 그죠?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죠. 이래서 이런 것 같다.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다. 현금 들고 있어라. 기다려라. 근데 그죠? 따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미래는 몰라. 단지 내 생각이에요. 나는 이럴 것 같아 하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하는 거예요. 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100% 무조건 이렇다 말 못해요. 실천 의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그거 들었는데요. 그거 아무 의미 없댔죠. 저도 제 생각을, 주장을 강력하게 막 설득하기 싫어요. 누군가는 생각이 같으면 같은 길을 가는 거고 생각이 틀리면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네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너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영역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나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면 같은 길을 가는 거고 나는 생각이 틀려 하면 그러면 나는 팔아서 현금 들고 있을게. 너는 주식 더 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뭔가를 막 할 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때로는요 따지고 보면 또 이해를 할 수는 있어. 왜 법인세를 갖다가 인상을 해야 되냐?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관세다 뭐다 해서 막 어려운데 우리나라 그죠? 법인세마저 또 올린대. 트럼프는 깎아주는데 이걸 정치라고 해.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 왜요? 앞전에 윤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를 해줬어. 인하를 할 때 뭐라 했어요? 법인세를 깎아줄게.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고용을 해라. 그게 조건이죠. 틀린 말 아니죠. 나쁜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런데 내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했어. 그럼 내가 정부 수장이야. 재벌들 모아놓고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그 세금 깎아준 돈으로 공장도 새로 짓고 증설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하고 해서 고용을 창출해라. 그래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서로 윈윈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대통령으로서 법인세를 인하해 줄게. 내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줄게. 오케이? 그럼 너희도 투자하고 고용하고 약속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윤석열 정부 처음 설립하고 했을 때, 뭐 재벌들 이랬을 때 한 1100조인가 막 투자하기로 막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수혜주가 뭐다 하고 막 찾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죠. 막 급등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투자를 했는데, 뭘 어디에다가 했는데,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현실은? 미국에 투자한 건 좀 있겠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경제가 어렵고, 뭐 정치가 혼란스럽고, 뭐하고 못했어. 그럼 이 정부에서 그래. 봐. 쟤네들은 법인세 깎아주고, 뭐, 고용 창출해라, 투자해라, 뭐 해라. 아무것도 안 했어. 결국 세금 깎아주고, 지구가 꿀떡한 거, 그게 다잖아. 그래서 법인세 다시 올려야 돼. 옛날로 돌려야 돼. 그런 논리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흑백 논리죠. 무조건 이거 잘못해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어. 실상을 따지고 보면, 그죠? 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뭔가 좀, 그죠? 때라는 게 또 있는데, 너무 역행한다, 시대 흐름에.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물론, 그죠.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는 한 50대 중년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편향이나 뭐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이런 부분은 정답이 뭐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각자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래 생각해요. 앞전에도 계속 말씀했죠. 주식쟁이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느긋해야 된다. 설치고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손실이다. 지금은 핵심은 뭐다? 관세는 시간차를 두고 공격을 해온다. 한 3달, 4달까지도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사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봐야 진짜 배기를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국내 지금 그죠? 대주주 기준 이거 무서운 거다. 이거 50억에서 10억으로 끝까지 강행해버리면 지금부터 딱 계산해보면 우리 연말 12월 말일이 코스닥의 제일 저점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상황이 틀려. 왜? 외인들 놀이터니까. 외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외인들 선물, 옵션, 공매도, 놀이터.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코스닥은 끝장, 끝. 코스닥은 손 안 대는 게 훨씬 좋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려야 돼. 하긴. 50억이냐, 10억이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소영 TV도 열심히 막 확인해보고, 또 막 답답하니까 여 들어갔다, 저 들어갔다. 그 원내대표, 김병긴가? 원내대표, 또 여기도 한번 들락날락. 또, 그죠? 그 정책위원장, 그쪽도 들락날락.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죠? 뭐 주식 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느 게 또 많이 폭락했나 점검도 하고. 그러게 뭐 주식쟁이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